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인플레 정점론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부분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 독일의 CPI가 하향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6%를 기록해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는 유가 하락과 이 독일 정부가 가스 가격 제동 장치를 도입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12월 난방비를 대신 내준 영향 등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유럽이 예상보다 따뜻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주요 인사들의 경기 하강 우려 발언 등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자, 12월 달 미국 제조업 PMI가 46.2를 기록, 전월치 47.7을 하회하였고요.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23년 세계 경제가 22년보다 더 어려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경제의 3분의 1가량이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또한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는데 전일 테슬라가 발표한 4분기 생산 차량이 43만 9,701대를 기록했지만 인도 차량이 40만 5,278대를 기록해 본격적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테슬라는 주가가 1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기대값이 높은 종목이 무너지는 만큼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또한 애플 역시도 올해 1분기 부품 생산을 줄일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일부 납품업체들이 올해 1분기 부품 생산을 줄일 것을 통보받았다라고 보도를 하였고요. 이는 이는 에어팟과 애플 워치 등 이 수요가 줄어든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자, 금리가 피크를 찍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지표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인플레이션도 꺾이는데 경제 안 좋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 계속 악재로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정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리가 피크를 찍고 지금과 같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호재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의 고점은 올해 3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어떤 거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테슬라도 말씀드렸던 이유로 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선반영이 끝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은 더 이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반영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미국의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이 타이밍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독일의 CPI가 지금 인플레 완화가 약간 보여지는 거 기는 한데 아무래도 완벽한 건 아니고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경계 심리로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의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월 지나고 나서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된다. 그러면 같은 기조라면 저는 오히려 호재로 연결을 시키기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봤을 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는 건 그런 만큼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악재의 모습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의 경제 침체는 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악재는 있지만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해서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부양을 선언한 중국의 발언에 따라서 유동성이 풀려 중국 경기가 살아났을 때 주식 역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아시아 증시의 상승은 한국 증시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춥지 않은 날씨 때문에 천연가스의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떨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도 부담이 덜어질 수밖에 없겠죠. 1년에 한 번씩 천연가스 가격을 조정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유럽의 영향 때문에 한국 역시 저렴한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문제가 있다면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PF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금융회사들 역시 이거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유동성이 낮아지고 현금이 없다 보니까 벤처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어갔고, 기존의 이 금융주나 기술주보다 핀테크가 더욱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소비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가전, TV 이런 쪽은 부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재고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러한 부분이 감가상각으로 인한 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일시적인 실적 하락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쪽들도 당연히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금리가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TSMC마저 보릿고개 얘기하고 삼성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이걸 버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사업으로 로봇이나 전장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쪽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관련주들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힘든 기업과 힘들지 않고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기업들 나눠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비용 LCC들 이들이 굉장히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이 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입국을 약간씩 제한하는 모습 때문에 이 다시금 이 노선을 약간 조정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아까 봤잖아요. 고점 통과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열릴 겁니다. 그거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럼 결국 시장은 기대감이라는 걸 생길 것이고 LCC 반등하기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도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많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니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관련주들 꿈틀할 가능성이 높겠죠. 폐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ESS 관련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을 봤으면 아시겠지만, 이 탄소 관련해가지고 저탄소 기조가 이러한 동남아 쪽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쪽에서도 이쪽 시장을 잘 뚫으면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죠. 친환경에 대한 기조는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건기식 시장 조용조용 하다가 딱 보니까 까놓고 보니까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료부터 시작해서 완제품 판매 업체들까지 이런 기업들 이 덩치가 커지는 가치주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의 몸값이 뛰는 이 상황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실적 잘 나오고 시장이 안 좋아도 실적 방어하는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뉴스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잘 봤다, 네 고생 좀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거는 봐야겠다 싶으면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한번 같이 다시 헤쳐나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토끼의 해입니다. 이 교토삼굴이라고 토끼가 영리하게 굴을 3개 파듯 여러분들도 다양한 주식 전략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도움을 좀 얻으셔가지고 이 올해 수익 힘들었던 작년과 비교해서 반전을 해 대박을 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영향력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61선 61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다시금 회복시켜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면 걱정이 없죠. 자, 그러면 현재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최근에 이 동남아 지역에서도 친환경 발전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공장의 역할을 하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에게 지금 현재는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제한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동남아 지역에서 이 글로벌 기업에 맞춰주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예, 안 들어옵니다. 투자가 없어요. 일자리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남아 기업들, 공장의 역할을 하는 국가들 역시도 친환경 쪽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제대로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청정 에너지 산업 관련된 협력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베트남의 잠재력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걸 어디서 예시로 볼 수가 있냐면 LS가 전선 관련해가지고 베트남 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실적 어떻죠? 베트남 인프라 투자 엄청 하면서 LS 역시도 여기에 수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자, 근데 전선이 다 깔려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죠. 여기다가 전력을 어떻게든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발전 여러 가지 플랜트들이 이 가동하는 율 자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력이 모자라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빌리티에게 새로운 발전을 위한 플랜트를 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에너빌리티는 다 여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태양광만 빼면 뭐 가스도 있고 수소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잖아요. 그대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발전 쪽이 발달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ESS인데 지금 ESS 생태계 역시도 계속해서 커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대로 ESS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발전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이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을 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도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역시도 두산의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제 좀 좋나 싶더니 이 장 마치고 나서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 플러스와 함께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랑 마찬가지로 며칠 연속으로 매수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연결되는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부터 해서
대해서 하나씩 보자면 현재 61선을 돌파해주면서 이거 너무 좋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데 61선 위에서 자리를 만약에 지키게 된다. 그러면 기대값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쌍바닥이 만들어진 만큼 21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전에 고점 라인을 뚫게 된다? 얘가 넥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자 볼린저 하단, 볼린저 상단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21선 조금 머리 위에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볼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481선까지 올라가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라인까지도 함께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여기 2만원이 매물대거든요. 요 아래까지는 손쉽게 팡 하고 튀어오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나와줬다. 언제나 두산은 지금 좋다. 어떻게 보면 고금리나 이런 게 아예 신경이 안 쓰일 정도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수급도 괜찮은데 이렇게 좋은 수급이 며칠 더 연결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게 지금 좋은데 내일이랑 모레도 좋길 이 바라는 좀 마음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지지라인은 61선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발 요 라인 위에서 오늘 끝나고 내일 그 위에서 움직여주길 요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21선 돌파한다면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그래도 네 121선까지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21선 돌파한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81선 여기 241선 겹쳐있는 요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2만원까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싹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반등장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자고 멤버십 영상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종목 올라갔는데 지금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수급 좋은 거 골라놓으면은 후회는 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올리는 이러한 영상들 관심 있게 한 번씩 클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